두 번째 유형까지 얘기했고, 세 번째 유형은 발전기 해석이야. 다시. 이 간이 발전기, 실험실에서만 쓰는 발전기 유형 해석이거든요. 이게 문제로 나와 있어. 어떤 거가 있냐면, 여기 515번에 문제로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요거 발정인데, 요 문제에 대한 해석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얘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 근데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거든요. 응? 많이 나왔고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이 발전기, 발전기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유형, 발전기 해석이야. 교류 발전기 해석이야. 실제 발전기 모습은 이렇게 돼 있다, 얘들아. 여기 간이 발전기 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요. 너무 얇같다. 잘 그려봐야지. 공간을 확보를 해서 좀 더 뒤로. 이렇게 자석을 설치를 해놓습니다. 가끔가다 자석을 회전하는 거 영역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고요.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으면 여기는 S극이 있고 여기는 N극이 서로 반대극이 마주보도록 자석을 두 개를 설치를 해.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도선을 설치를 해 놓는데 이 도선의 코일 단면이 이루는 부분이 사실 N에서 S 쪽으로 자기력선이 통과하죠. 그러면 이 사각형 코일이 이루는 면하고 나란하니 수직이니 아니면 나란도 수직도 아니니 지금 그린 게 나란한 거야. 응? 한마디로 이 사각형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거야. 응? 이렇게 통과하는 거하고 이 면은 어떻게 지금 서 있는 거야? 나란하게 서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코일은 도선으로 만들어졌겠죠? 구리선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구리선 바깥을 정류자라는 것이 둘러싸고 있는데 정류자에 대한 해석을 요즘에는 안 배우더라고요, 잘. 자, 나중에 심화를 얘기할 때 시험 전에 한 번 더 분석을 한번 해줄게. 고무 패킹으로 쌓여져 있고 이 노란색 부분을 정류자라고 하는데 이 정류자라고 맞닿은 부분에서 여기서 코일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어서 여기 전구랑 연결되어 있으면 발전기인데 이 구리선에 누가 연결되어 있니? 라고 했을 때 선풍기 날개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 응? 바람이 불거나 물이 통과를 하게 되면 누가 회전을 하는 거야? 이 코일의 단면이 회전을 하게 돼 있어. 응? 코일의 단면이 어떻게 됐다고? 회전을 하게 돼 있어. 여기를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해요. 돌아요.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현재 지금 있었어? 없었어? 지금 빗금칙 면적을 통과하는 흰색 빗금칙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생기기 시작해. 알겠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야. 이 발전기 쪽에서. 그러면 첫 번째 자속,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은 몇 도일 때 최대일까? 회전 각도가 몇 도일 때 최대일까? 90도일 때 최대겠지. 응?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할 거야. 그래프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속의 그래프. 다시 무슨 그래프를? 자속의 그래프, 파이의 그래프를 외우셔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타는 무슨 각도야? 회전각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회전각이고 이게 누구에 비례하는 값이야? 시간에 비례해서 회전하는 각도가 t초면 뭐 15도, 2t초면 30도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는 거라서 회전각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가 90도일 때 최대지. 0도일 땐 0이야.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0이야.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무슨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무슨 그래프가 그려져요? 사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다시 무슨 그래프 그려져요? 사인 그래프 그려져요. 그래서 90도일 때 최대고 180도일 때 다시 0이고 270도일 때 다시 최대고 360도일 때 최소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중에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끔찍해요, 요즘 애들이. 너무. 모르는 친구 없길 바랍니다. 얘를 갖다가 파이라고 해서 얘는 몇 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지?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속은 회전각도가 2분의 파이일 때 최대이다. 90도가 아니라서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미친 인간들도 있으니까 좀 걱정이긴 해요. 어쨌든 수학이 안 돼서 미쳐 내가 요즘에 애들. 수학 잘하는데요.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요.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이렇게 자속은 몇 도일 때 최대라고? 크기가 90도하고 몇 도일 때 최대야? 270도일 때 최대야. 그러면 유도전류는 언제가 최대일까? 유도전류. 유도전류는 누구에 비례해? 가문수가 변하지 않을 때는 델타 t분의 누구에 비례하는 값이야? 델타 파이에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니들 미분적분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어요? 삼각함수 미분적분도 배웠니? 배웠어요? 삼각함수 미분적분을 배우면 이거 되게 쉬워져요. 얘를 리미트로 보내버리면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리미트 델타 t가 0에 가까워지면 dt분의 뭐라고 하는 거야? d파이라고 해서 시간에 따른 파이의 미분값이야. 즉 사인을 미분하면 뭘로 떨어져? 그거 물어보는 거야. 사인을 미분하면 뭘로 떨어져? 코사인으로 떨어져요. 사인을 미분하면 뭘로 떨어져요? 코사인으로 떨어져요. 미분값이 최대인. 그럼 코사인이면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단위 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자속 변화가 몇 도일 때 굉장히 크다는 거야? 0도 근처에서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너희들 삼각함수, 그러니까 수학을 몰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사인, 코사인 배울 때 니들 원을 그려놓고 배우는 연습을 아직 안 배운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요즘에 그렇게 안 가르치나 봐. 자, 여기 길이를 뭐라고 할 때? L이라고 할 때, L이라고 할 때, 요만큼 회전을 했어요. 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1이라고 할 때, 1이라고 하자. 1L이라고 할 때, L이라고 할 때, 1이라고 하자, 1.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빛을 비췄어. 다시 뭘 비췄어? 빛을. 이걸로 가지고 하자, 그냥. 요만한 막대 가지고 하자, 그냥. 막대를 하나 가지고 이 빛하고 나란하게 지금 이쪽으로 오는 나란한 빛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 기하 벡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수학에서는. 막대를 회전시키는 거야. 막대를 뭐 하는 거야? 회전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현재는 그림자가 점으로 나타나지만 나중엔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막대가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때 요만큼의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이 그림자의 길이는 요 길이랑 어떻게 돼? 똑같이 생기겠죠. 그쵸?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한 자기장의 세기가 생겼을 때를 기준으로 자기장의 세기의 단면적, 요 부분에 통과하는 면적 변화만큼이 여기가 요만큼 면적만큼을 뭘로 읽어줄 수 있다는 거야? 자속으로 읽어줄 수 있다는 거야. 자속에 비례하는 값으로. 다시 뭘로 인정해 주는 거야? 자속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30도만큼 회전했어. 다시 몇 도만큼 회전했어요? 30도만큼 회전을 했어. 30도만큼 회전을 하니까 여기 생기는 면적 변화는 이만큼이지. 그치? 또 30도 변했어. 그러면 이제 60도로 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때의 면적의 변화는 이 30도 이만큼으로 적게
처음의 면적 변화는 이만큼이지만 그 다음 면적 변화는 이만큼이야. 그 다음 30도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면적의 변화가 이만큼으로 줄어들지. 그치? 이만큼이 무슨 변화를 뜻하는 거야? 자속의 변화를 뜻하는 거야. 자속의 변화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근데 이게 지금 30도 간격이라서 그렇지, 이걸 미세하게 쪼개면 여기서는 변화가 거의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1도 정도 각도로 쪼개면 여기서 자속 변화가 안 나타나는 형태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90도가 되면 자석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줄류가 빵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물리에서 가르칠 영역이야? 원래 수학에서 가르칠 영역이야? 수학적인 영역이라 수학 선생님한테 배우셔야 돼요. 자, 어쨌든 수학에서 배워야 될 영역인데, 의미적인 해석, 90도에 가까우면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의 변화가 거의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면적의 변화가 적어서.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의 변화가 굉장히 조금 나타난다. 그래서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0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다가 뭘 써볼게? A, B 뭐라고 써볼게? C라고 써보자.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코일이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개수가 점점 증가하니까 왼쪽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유도자기장이 형성되고 내 손가락 감아지면 ABC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 처음에 0도 이후에는 무슨 방향으로 유도전류 방향이 흘러? ABC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서 결과적으로 요 플러스 값, 양수값은 A, B, C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응?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질 때는 90도가 넘었을 때지. 다시 몇 도가 넘었을 때야? 90도가 넘었을 때야. 잘 봐봐. 자, 얘가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막 통과를 하고 있었다가 그 다음 상황이 이렇게 통과하는 상황으로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개수가 증가했으니까 A, B, C 여기는 없어. D라고 해도 뭐 상관없는데 오른쪽으로 지금 통과하는 개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왼쪽으로 잡아줘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A, B, C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상황이야. 응? 그런데 이제 얘가 90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서 있다면 90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서 있다면 90도를 넘어갔으니까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D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90도가 넘어서면 이렇게 감소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게 감소하면 채워주려고 다시 오른쪽으로 형성이 돼. 채워주려고. 감아주면 어떻게 돼? DCBA 방향으로 흘러요. 다시 어떤 방향으로 흘러요? DCBA 방향으로 흐릅니다. CBA 방향으로 할게요. CBA 방향으로 흘러요. 알겠어요? CBA 방향으로 흐릅니다. 90도가 넘어서면 어떤 방향으로 흐른다고? CBA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때를 ABC하고 BCA를 반대 방향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에서 뭘로 바뀐 거야? 마이너스로 바뀐 거야 라고 판단을 해요. 어렵습니다.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잘 못하고 이해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여. 근데 되게 웃긴 게 하나가 있어요. 위에서 보았을 때 기준으로 노란색일 때 ABC 방향은 이렇게 흐르면 위에서 봤을 때 무슨 방향으로 흐르니?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지. 그쵸? DCBA로 흘러도 위에서 봤을 때 무슨 방향으로 흘러요? 반시계로 흐릅니다. 유도전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위에서 보았을 때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ABCD 방향으로 판단하는 거야? ABCD 방향으로 판단하는 거지 위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판단하면 둘 다 똑같은 방향이 돼요. 알겠어요? 90도를 넘어서도 똑같은 방향이 돼버립니다. 그게 좀 헷갈려요, 되게. 좀 어느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거야. 공부 아예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그냥 외워서 풀거든, 이거는. 알겠어요? 외워서 푸는 거고, 공부를 좀 이해가 좀 되는데, 이거 왜 그럴까 하는 친구들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해를 좀 더 확실하게 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유도전류 방향 판단은, 이때 유도전류 방향 판단은, 위에서 보았을 때나 아래에서 보았을 때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알겠어요? 위에서 볼 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뭘로 판단하라고? 여기다가 도선에다가 A, B, C, D를 써놓고 A, B, C, D, D, C, B, A 방향 이걸로 판단하는 거야. 알겠어요? A, B, C, D 방향으로 판단하는 거야. 위에서 볼 때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위에서 볼 때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에도 이 문제가 있죠. 이 프린트에 이 문제가 있는데 515번에 있죠. 이 뒷부분을 빼놓고 그냥 사각형 코일로 그냥 인정해주고 회전시키는 상황이었거든요. 세타 이퀄 45도일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을 PQR을 사용해서 나타내려잖아. 그러면 45도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지. 그럼 반대 방향이 이렇게 잡아서 감아주시면 어떻게 흐르는 거야? PQR로 흐르는 거죠. 다시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틀린 애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RPQ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RPQ잖아요. RPQ랑 어떻게 PQR이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더라고. 난 세상에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RPQ나 PQR이나 어떤 방향이야? 같은 방향인 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나 봐. 사실 PQR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야? RPQ도 어떻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흐르는 거지. 둘이 어떤 거야? 같은 방향인데 선생님 저는 RPQ로 판단했어요. 손가락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RPQ로 판단했어요. 그렇게 해서 틀리더라고. 알아도 틀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어리버리해서. 사실 PQR이나 RPQ나 어떤 방향이라고? 같은 방향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45도일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줄 방향을 PQR로 쓰려고 하면 P에서 어디 쪽으로? Q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 해야 돼? R로 가야 된다고 하시고 왜 그래? 그 까닭은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어떻게 돼서? 많아져서 방해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도자기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이유는 보통 서술형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네. 자, 0도에서 180도까지 회전할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줄 방향이 바뀌는 순간인 Q는 몇 도라고 했어? 아까 전에? 몇 도에서 바뀌어요? 90도에서 바뀝니다. 270도는 180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90도일 때 바뀝니다. 그 이유는 뭐야? 오른쪽으로 자속이 증가하다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자속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유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혹시? 안 물어봅니다. 자, 그래요. 자, 이 유형은 요거 하나로만 거의 끝나고 있는데 여기도 뭐 발전기 하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520번 발전기 하나 있으니까 뭐 이거는 개념 물어보는 건 아니고 암기 제대로 돼 있느냐 물어보는 것 같아요. 520번 코일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줄의 세기는 당연히 어떻게 돼? 커지지. 코일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도 전구에 불이 켜진다. 네,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도 불이 켜집니다. 응? 자속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유도줄을 만들어주려면 무슨 변화만 있으면 돼? 자속 변화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른쪽으로 회전시켰는데 왼쪽으로 시키는 이유도 없이 뭐 무조건 틀렸대. 자속 변화가 중요한데 자속 변화만 있으면 유도줄이 만들어지는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만 해 감소하기도 해? 감소하기도 하죠. 그냥 개념 물어보는 거야. 간단한 개념. 자, 그러면 세 번째 유형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발전기는 다음 시간에 전자기 유도의 이용 예에서 한 번 더 다룰게. 알겠어요? 전동기하고 비교해야 돼서.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발전기하고 전동기 비교는 언제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왔죠? 나왔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니들이 기억을 못할 뿐이야. 발전기하고 전동기 비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원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문제집에 없는 유형인데 이게 가끔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다시 가끔 뭘로 나와요?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이거 상황 하나만 가지고 나오는데 외우셔야 돼요. 네 번째 유형은 직선도선의 전류의 변화 때문에
원형 도선에 자기장이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 자속의 변화가 생겨요. 유도전류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다시 제목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도전류 시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전류 시간 그래프 그리기 유형이야. 유도전류 시간 그래프가 주어질 때, 전류 시간 그래프 그리기.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거의 최근 문제들을 막 찾아보고 해도 예전에 배화여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한성여고에서도 객관식으로도 한번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나와요. 나오긴 나옵니다. 잘 나오진 않아도 나옵니다.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유도전류 시간 그래프가 주어질 때 전류 시간 그래프 그리기.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지금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는 도선이 있었어. 근데 이 전류의 세기가 바뀐대. 다시 전류의 뭐가 바뀐대? 세기가 바뀐대. 처음에 어느 쪽으로 흘렀대? 위쪽으로 흘렀대. 그런데 이 옆에는 구리로 된 도선이 있어. 사각형 코일이어도 되고 원형 코일이어도 돼. 상관은 없어. 그냥 코일이 하나 있었어. 여기에 뭐가 흐르더래? 유도전류가 흐르더래. 다시 어떻게 흐르더래? 유도전류가 흐르더래. 유도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유도전류가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기역 방향으로 흐르는지 니은 방향으로 흐르는지 찾으래. 그리고 신기하게 유도전류 시간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유도전류 시간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거야. 이 유도전류. 여기서 전류가 아니라 여기서 유도전류 시간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랬을 때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할 때 I의 시간에 따른 전류 그래프를 그리래. 단 양의 값은 반시계 방향이래. 양의 값이 무슨 방향이래? 반시계 방향이래. 단 유도전류 양의 값은 반대로 그릴까? 보통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이걸로 할까? 그럼 이 그래프 이렇게 바꿔볼게. 유도전류 양의 값을 시계라고 잡을게요. 유도전류 양의 값을 뭘로 잡을게요? 시계 방향이라고 잡을 거래. 시계라고 잡으면 그럼 당연히 여기 무슨 수로 떨어져 있어? 음수로 떨어져 있지. 음수로 떨어져서 무슨 시계로 유도전류가 흘러?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지. 그치?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니까 어느 쪽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기역 쪽으로 흐르는 거야. 그쵸? 기역 쪽으로 흐르는 거야. 뭐 너무 쉬워서 했는데 아니, 바보처럼 이거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일단 이렇게 흘렀어. 유도전류 있는 상황에서 유도전류 흘렀는데 반시계라고 했으니까. 그럼 반시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외우고 있어야 돼? 반시계잖아. 얘를 뭘 파악해야 돼? 반시계라는 걸 판단해야 돼. 알겠어요? 그럼 반시계야. 반시계에 나오려면 두 가지 있지. 뚫고 들어가는 게 뭐 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고 뚫고 나오는 게 뭐 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지금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 뚫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뚫고 나오는 게 감소할 수가 없어. 처음에 전류 방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뚫고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왜 뚫고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 여기 전류의 세기가 증가해서야 감소해서야? 증가해야지만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지. 뚫고 들어가는 게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이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되고 판단하셔야 된 다음에 또 뭘 판단해야 돼? I의 전류값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 다시 I의 전류값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전류 증가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I의 전류값이 증가하는데 이 I 값은 코일 코일 요 부분에 통과하는 뭘 만들어주는 색이랑 동일한 거야? 자기장의 세기와 동일한 거야. 즉 무슨 그래프가 되는 거야? 무슨 그래프야? BT 그래프가 되는 거야. 다시 무슨 그래프가 되는 거야? BT 그래프가 되는 거라서 그대로 따라와서 전류의 세기가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됐어? 위로 어떻게 됐다가? 증가했다가 위로 어떻게 됐다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 왜 직선으로 증가했어? 일정하려면 BT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해야 돼. BT 그래프 기울기가 유도 전류니까 일정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유도 전류 흘렀어 안 흘렀어? 안 흘렀지. 그러면 기울기가 몇이어야 돼? 0으로 떨어져야 되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서 다시 뭐 돼서? 줄어들어서 다시 BT 그래프의 기울기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다. 부호는 얘는 양의 값이니까 반시계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시계가 되는 거라서 시계려면 여기서 기울기 부호가 뭘로 떨어져야 돼? 음수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답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는 거 가능해야 돼. 다시 유도 전류 시간 그래프를 보고 전류 시간 그래프 그리기. 알겠어요? 다시 유도 전류 시간 그래프 주어질 때 뭐 그리기? 전류 시간 그래프 그리기 하는 거 시험 전에 다시 연습 한번 해봐야 돼. 이거는 실제로 문제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집에서 찾긴 할 거야. 이 문제집에는 한두 군데 본 적이 있어. 문제집에서 찾아가지고 할 거긴 할 거고 시험 전에 한 번만 다시 보면 돼요. 알겠어요? 지금은 그냥 끄덕끄덕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문제집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유형도 있구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 유형이 있는데요. 이 제일 마지막 유형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전자기유도 유형이야. 응? 고1 때는 안 나왔던 유형이죠. 고1 들은 이것까지는 안 내는 경우가 많죠. 고2 때부터 나오는 유형. 자,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다시 뭐가 있는 영역에? 균일한 자기장의 영역이 있는 영역에 사각형 도선이 통과하는 상황이야. 응? 그때 유도 전류의 방향 세기 비율 같은 것들을 구해야 되거든.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서 아마 이 문제의 유형은 시험 전까지 100문제 정도는 풀지 않을까? 100문제 푸는데 왜 틀리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푼 문제는 잘 안 틀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 알겠어요? 그게 공부 아니야? 내가 풀었던 문제들,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을 자꾸 까먹고 오고 그러면 이 정신줄을 어디다 놓고 살아? 스스로가 욕해야지.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하잖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칭찬도 해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뭐도 해주라고? 욕도 좀 해줘. 남이 욕하면 기분만 나쁘잖아. 집에서 엄마가 공부 좀 해! 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사실 공부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자, 공부 좀 하세요. 스스로가 칭찬할 수 있도록. 다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다시 무슨 영역을?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코일이 통과하는 상황이야. 뭐 직선 사각형 코일이어도 되고 아무 코일이어도 사실 상관없어. 코일이 통과할 때. 자, 이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자, 두 개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는 X로 B만큼이 자기장이 있었고 동그라미로 2B만큼이 자기장의 세기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띄엄 뭐가 있었고 자기장이 있었고 이렇게 X로 된 자기장이 있었고 여기는 어떻게 있었단 얘기야? 좀 더 충동량을 못 줄였다. 자, 어쨌든 어떻게 있다는 얘기야? 얘는 좀 더 어떻게 있다는 소리예요? 촘촘하게. 다시 어떻게 있다는 뜻이야? 촘촘하게 있다는 뜻이야. 같은 간격의 2배만큼.
여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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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촘촘하게 있었던 거야. 여기 2배 돼야 되는 거니까 촘촘하게 있었어. 어쨌든 촘촘하게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있었던 건데, 이 사이를 누가 통과할 거야? 사각형 코일이, 단일 코일이 통과하는 거야. 단일 코일이 통과를 하는데, 뭐 원형 코일이 통과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단일 코일이 통과를 할 거예요. 코일이야. 여기 지금 요 사이 통과할 때는 이 바깥은 자기장이 없으니까 유도전류가 안 흘러. 다시 유도전류가 생기려면 무슨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자속 변화. 제발 유도전류 생기려면 무슨 변화가 있어야 돼? 자속 변화. 자속 변화라는 게 뭐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의 변화가 생겨야 돼. 그럼 자기장이 없는 데에서 통과를 해봐야 뭐 자속 변화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지. 여기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이제 어떻게? 얘가 등속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등속이 아닐 때도 이제 나중에 풀어야 돼. 그럼 등속으로 움직일 때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쳐봐. 그 다음 상황이. 그러면 여기에 X라고 하나라고 그려주면 돼. 몇 개가 변했어? X가? 한 개가? 그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 돼. 자속 변화니까 전하고 후를 비교해야지 변화가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전에는 자속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근데 자속이 뚫고 들어가는 게 지금 생겼네? 증가했네? 그러면 X가 증가하면 무슨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알겠어요?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유도전류 흐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쑥 진행을 더 해서 흰색처럼 될 때까지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어. 왜? 하나 있다가 이제 몇 개가 생겨버려? 2개가 생겨버렸으니까, 일정한 유도전류가 흘러? 아니면 증가하는 유도전류가 생겨? 자속 변화라고. 얘들아, 다시 유도전류는 무슨 변화라고? 자속 변화. 같은 시간 동안의 자속 변화. 그럼 노란색에서 빨간색일 때 몇 개 변했어? 하나 변했지. 빨간색에서 흰색일 때 몇 개 변했어? 똑같지 않아? 일정한 유도전류 개수만 셀 줄 알면 되는데 이 개수 세는 게 너무 어렵대. 주역발라. 개수 세는 것조차도 어려운 공부를 왜 하니? 다시 빨간색일 때 하나고 흰색일 때는 몇 개 통과해? 2개 통과해. 노란색은 없고 그러면은 없었다가 하나 생길 때 하나 변했고 하나였다가 2개 변할 때도 어떻게 변했어? 하나 변했기 때문에 유도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통과하는 순간에. 등속운동하면. 다시 무슨 운동하면? 등속운동 조건에서만. 그러면 흰색에서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가보자. 보라색으로 가게 되면 자속은 증가하니 감소하니 일정하니? 전하고 비교해. 흰색 몇 개였어? 개수를 못 세는구나 니들은. 내가 개수를 세줄게. 흰색은 2개야. 보라색도 몇 개야? 2개야. 자속이 변했어 안 변했어? 자속이 변해야지만 유도전류가 흘러. 자속이 변하지 않으면 유도전류는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야. 내부에서는 유도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완전히 진입한 이후에는 유도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다시 완전히 진입한 이후에는 사실 빨라져도 자속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야. 알겠어요? 계속 통과하는 개수가 변함이 없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노란색으로 가서 현재 지금 여기 XX 몇 개 통과하고 있어? 2개 통과하고 있지. 2개 통과하고 있어. 그러면 이번엔 빨간색으로 또 다시 진입해 볼까? 여기는 동그라미가 몇 개를 그려주면 2배의 자기장이야? 같은 면적당 2배를 그려주면 2배의 자기장이야. 그럼 자속의 변화를 따져야 되는데 노란색 바로 전하고 비교할 거라서 노란색 몇 개였어? X가 몇 개였니? 2개였다가 빨간색이 될 때는 빨간색 안에는 X 한 개에다가 X는 몇 개에다가? 한 개에다가 동그라미는 몇 개야? 2개지. 합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가 소거돼. 동그라미가 몇 개가 된다고 보는 거야? 1개가 된다고 보는 거야. 알겠나요? 그럼 이걸 숫자로 생각하면 얘를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얘를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변화는 몇 개야? 3개인 거야. 변화가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0이라고 보면 얘는 변화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알겠나요? 알겠어요? 자, 개수를 그려서 유도전류를 판단하는 방식. 다시, 뭘 그려서 유도전류를 판단하는 방식? 개수 비율을 그리는 거야. 칸을 나눠서 뭘 그려버리는 거야? 자기장 세기 비율대로 개수를 그려서 자속을 직접 그려서 푸는 방식. 개 노가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본 거야. 알겠나요? 응? 근데 개 노가다 방식이 가장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제일 쉬워하긴 해. 개수를 세는 것조차 어려우면 공부는 때려쳐. 그건 때려쳐야지 뭐 어떡해. 개수 세는 건데 흰바둑돌 3개니? 라고 물어봤는데 10개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하고 어떻게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알겠어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개수를 세서 개수의 변화를 세시면 돼요. 그걸 무슨 방법이라고 내가 명명을 했다고? 직접 그려서 푸는 방법? 노가다 방법이야. 알겠어요? 내가 그릴 거야. 알겠어요? 내가 그려서 푸는 방법. 방법 1이야. 방법 1. 직접 그려서 푸는 방법. 자속을 그려서. 그냥 그리는 거야? 자기장 세기 비율대로 그리는 거야? 자기장 세기 비율대로 한 칸 한 칸씩 칸을 쪼개가면서 푸는 방법이야. 칸을 쪼개가면서 한 칸을 여러 칸으로 쪼개면서 칸을 쪼개서 조금씩 이동시키는 거야. 쪼개서 같은 간격으로 이동시켜가면서 그리는 거야. 이동시켜가며 푸는 방식이야. 일명 말이 너무 길어서 노가다 방식으로 직접 그리는 거야. 비율대로 그려서 푸는 방법이야.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방법조차도 어려우면 왜 이과를 왔니? 이과를 오면 안 되는 친구였어요. 자, 직접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풀이 방법은 앞의 변화와 뒤의 변화를 보는 거야. 다시 앞의 변화하고 뒤의 변화를 보는 방식이야. 앞의 변화와 뒤의 변화를 보는 거야. 뒤의 변화를 보는 방식이야. 인강에선 이걸 좀 많이 써요. 앞 변화하고 뒷 변화를, 뒤쪽의 변화를 보래요. 똑같이 가볼까요? X를 B, 동그라미를 몇 B? 2B. 얘가 빨간색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할 때 앞쪽에선 이만큼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뒤쪽에서 이만큼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이 변화를 둘 다 읽어주는 거야. 근데 얘는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왜? 자기장이 안 통과했으니까. 앞쪽의 변화만 읽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쵸? 얘는 어떤 부분만 읽어주면 돼? 뒤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앞쪽 변화만 읽어주면 돼. 뒤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 읽어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사이로 넘어갈 때는 앞이 변화 생겼죠? 증가했죠? 이만큼 증가했다고 보는 거야? 뒤쪽은 이만큼 어떻게 했다고 보는 거야? 감소했다고 보는 거야. 그럼 X가 어떻게 된 거야? 감소한 거고, 얘는 동그라미가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한 거야. 알겠나요? 중간은 똑같기 때문에 변화를 안 보고 앞하고 뒤쪽에서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X가 B 감소, 얘는 몇 B 증가? 동그라미가 몇 B 증가? 2B 증가. 그럼 X가 B 증가, 감소. 동그라미가 2B 어떻게 됐다고? 증가. 그럼 얘는 시계를 만들어, 반시계를 만들어? 시계를 만들고, 얘도 뭘 만들어? 시계를 만들지. 그러면은 1만큼 만들고 2만큼 만드는데 같은 방향으로 만들었으니까 유도줄의 세기 비율은 몇으로 결정하라는 뜻이야? 3으로 결정하라는 뜻이야. 얘는 얼마만큼 변화를 만들었어? B만큼 증가. 얘는 몇을 만들었어? 1을 만드는 거지. 너무 오래 걸려요. 1번, 2번 둘 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나요? 알고는 있어야 돼. 방법 3를 선생님은 제일 선호하는데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요 패러데이 법칙을 브라보로 풀 거야. 다시 뭘로 풀 거야? 브라보인데 이때 델타 브라보로 풀 거예요. 델타 BLV로 풀 거예요. 이 식은 원래 어디서 나왔니?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이 식이 나온 배경 분명히 다 까먹고 왔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까먹고 온 애들은 대박인 거죠. 그렇게까지 안 까먹고 왔어? 저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배경을 안 까먹고 왔어? 그럼 걔는 전교 3등 안에 무조건 드는 친구지. 무조건 드는 친구였어. 자, 어떻게 됐냐면 여기다가 막대를 하나 올려놨어. 원래는 디귿자형 도서는 코일이 아니었다. 막대를 올려놓은 순간 코일이 돼버린 거야. 왜? 전류가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코일이라고 했으니까. 코일이 돼버린 거야. 요 구조의 코일이었어. 근데 얘를 등속으로 쭉 움직일 거야. 이만큼 움직였어. 그럼 자속 변화를 따져야 되는데, 다시 뭘 따져야 되는데? 자속 변화를 따져서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 적용시킬 건데, V는 원래 N, 델타 T분의 뭐야? 델타 파이였는데, N은 몇 번 감겨 있어, 지금? 이렇게 돼 있어도 한 번 감겨 있고, 쭉 당겨도 몇 번 감은 거야? 한 번 감겨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조건 몇인 거야?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중에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뭘로 바꿀 수 있어? BS로 바꿀 수 있지. 이때 B가 상수값이라서 변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빠져나오면 B 곱하기 델타 T분의 뭐가 돼? 델타 S가 되는데 이게 면적의 변화 아니야? 이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V 델타 T라고 했었어. 왜?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뭐라서? 시간이고 요 길이를 뭐라고 잡았어? L이라고 잡았었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라서 좀 빨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못 알아듣는 친구도 영상 보세요. 자, B, 델타 T분의 델타 S가 뭐라고? 이 민넓이니까 V 델타 T L이죠. V 델타 T L이죠. 델타 T 없어지면 BVL인데 공식을 외우기 쉽게 하라고 선생님이 이 공식을 BLV로 BVL보다는 BLV라고 읽으라 그랬어. 왜 BLV로 읽으라 그랬을까? 그것도 기억 안 나? 브라보. BLV 브라보 공식이라고 해서 브라보 공식 이거 얘기 안 했나요? 내일만 수업에서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니네 반만 안 했지? 어쨌든 이거 브라보 공식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다시 무슨 공식이 형성이 돼요? 브라보 공식이 형성이 됩니다. 알겠어요? 패러데이 법칙이 무슨 공식으로 연결돼요? BLV로 연결됩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얘는 디귿자형 도선에 막대를 올려놔서 이 코일의 민넓이를 증가시키는 상황으로 자속을 증가시키는 상황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 거의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겠어요? 이 BLV가 좀 전에 했던 그 상황에서 델타 BLV로 해석하면 문제가 좀 빨리 풀려요. 알겠어요? 다시 무슨 BLV로? 델타 BLV로. 자, 또 가봅시다. 똑같은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해보고 다른 변형된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동그라미는 2B였어. 그러면 얘는 0이고 얘는 플러스 B만큼이고 마이너스 B라고 하자. 보통 마이너스 B를 많이 쓰니까 얘는 마이너스 B인데 얘는 뭘로 갔어? 플러스 몇 B로 간 거야? 2B로 간 거야. 그럼 변화가 얼마만큼이야? 이 변화가 얼마만큼이야? B만큼이고 마이너스 B만큼이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이렇게 다음 넘어갈 때 이때 델타 BLV를 쓰는데 델타 B는 얘에서 얘를 뭐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B. 근데 L은 뭔데? 요 진입할 때 진행 방향의 수직인 이 길이를 L로 보는 거야. 알겠어요? 진행 방향의 수직인 이 길이를 뭘로 보는 거야? L로 보는 거야. V는 이때 뭘로 보는 거야? 속력으로 보는 거야. 알겠어요? 속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속력은 등속 운동이 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넘어갈 때는 여기서 요 사이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빼주면 얼마가 돼요? 3BLV가 되는 거죠. 이때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뭘 뜻하는 거야? 유도전류? 방향을 뜻하는 거야. 알겠어요? 유도전류 방향을 뜻하는 거야. 알겠어요?
방향을 뜻하는 거야. 그럼 얘가 x가 증가했으니까 얘가 뭘로 읽어줘야 돼? 반시계. 그럼 플러스는 뭐가 되는 거야? 시계를 읽어줘 버리면 문제가 좀 더 편하게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여기서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는 얘는 플러스 2b였다가 몇으로 바뀌는 거야? 0으로 바뀌는 거지? 그쵸? 그러면 동그라미가 감소했는데 뭐 생각할 필요 없죠. 부호로 결정해버렸으니까. 빼주면 음수 나오지. 맞아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몇 BLV? 2BLV.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부호가 똑같으니까 쟤랑. 무슨 식이에요? 반시계로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쵸? 유도줄의 세기 비율은, 크기 비율은 1대 3대 몇이 되는 거야? 2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 요거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일 쉬운 문제가 먼저 2023년도 마도탕이 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좀 펼쳐볼게요. 니네 지금 프린터가 없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칠판에. 자, 칠판 띄워놓을게요. 더 확대해줄게. 자, 얘네들 A, B, C가 지금 V의 속력, EV의 속력, EV의 속력이래. 그런데 요 길이에 대한 언급들이 나왔어. 세로 길이는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얘는 같고 얘는 몇 배래? 2배래. 얘가 몇 L이라고 보는 거야? 여기는 뭐로 보는 거야? L. 여기는 뭐라고? L. 그쵸? 그럼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전부 다 B만큼 동일한 세기고 바깥은 전부 다 몇인 거야? 자기장이 0인 거야. 그러면 이때 A, B, C에서 유도줄을 방향하고 유도줄의 세기 비율을 구하래. 응? 그러면은 자, 얘 뭘로 만들어줘야 돼? 아니, 일단 유도줄 색이 어떻게 돼야 돼? 시계야, 반시계야? 되게 어렵니? X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시계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X가?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어떻게 움직여? 반시계지. 아니, 잠시 시계지. X가 줄어들고 있으니 시계지. 얘도 X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뭐가 돼야 돼? 시계잖아.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얘는 반시계 같지. 미친 거야. X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왼쪽으로 움직이든 X가 줄어들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시계인 거야.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X가 줄어들었냐 늘어났냐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걸 BLV를 쓰면, 다시 뭘로 쓰면? BLV를 쓰면 얘를 마이너스 B라고 보통 표현할 거야. 왜냐면 보통 뚫고 나오는 걸 마이너스로 표현하니까. 그럼 나중 자기장은 얘는 둘 다 몇이야? 0이지. 그치? 세기까지 구해보자. 빼줘. 마이너스 B. 알겠어요? 잠깐,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는 거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B가 되겠네. B.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몇이라고 했어? L. 속력은 얼마야? V. 얘도 마찬가지로 0에서 마이너스 B를 빼주면 얼마야? B. 몇 L? 2L. 몇 V? 2V. 그럼 얘가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나중에 이쪽이지.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B 곱하기 L 곱하기 몇 V? 2V. 그럼 전부 다 부호가 뭘로 떨어졌어? 플러스 전부 다 시계 방향으로 떨어지고 전부 다 똑같은 방향으로 떨어지고 세기 비율은 1대 4대 1대 2대 몇이 돼?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23년 마도통 다음 시간에 자기장이 끝나면 다 풀어오라고 시킬 거야. 2주 동안에 다 풀어오라고 시킬 거야. 그래서 개학해서 너무 바빠요. 아이, 방학 때 놀았으니까 이제 개학했으니까 공부해야지. 그쵸? 알겠어요? 자,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있고 또 되게 간단한 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가 봅시다. 너무 쉬운 문제들도 좀 풀어야 돼서 25번을 볼게요. 여기 25번. 여긴 x로 b고 얘는 x로 몇 비래? 2비래. 다시 x로 b고 여긴 x로 몇 비래? 2비래. 얘는 오른쪽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유도줄 방향이 a와 같은 거. 쉬운 문제잖아. 방향만 따지래 얘는. 세기도 따지래? 방향만 따지래? 방향만 따지래. 그럼 얘는 방향을 따질 때 두 가지 방법이지. x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 x 증가하면 무슨 시계? 반시계. 대답 못하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도 공부 안 해요. 분명히 그렇게 해. x가 증가한 상황에 감소한 상황이야. 그렇죠. b였다 2b. 증가. 알겠어요? x 증가하면 뭐야? 반시계. x 통과하던 게 많다가 쭉 없어졌어. 감소. x가 감소하면 시계. 위에는 x가 증가 감소. 증가. 그럼 뭐? 반시계. 그럼 a와 같은 거는 누구야? b와 c다. 자, 헷갈리는 친구들 부호 써주시고 빼줍시다. 0, 0, 0. 빼주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마이너스. 맞아요? 방향만 판단하면 되는 거라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뭐 돼? 마이너스 2b에서 마이너스 b 빼주면 마이너스야. 얘는 나중에 누구야? 마이너스 2b야. 다시 마이너스 2b에서 0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얘는 2b, b도 b에서 0을 잠깐만, 나중이니까 0에서 누굴 빼줄 거야? b도 빼주고 0에서 몇 b도 빼줄 거야? 2b도 빼줄 거야. 둘 다 뭐 나와? 양수. 플러스. 따라서 플러스 된다는 건 확인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자, 만약에 이게 등속이라면 유도전류 세기 비율은 어떻게 될까? 등속이라면 유도전류 세기 비율은 어떻게 될까? 등속이라면 유도전류 세기 비율은 어떻게 될까? 아니, A, B, C, D 유도줄 세기 비율, 4개의 비율. 1대, 1대, 2대, 3? 맞니?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나눠서 생각해야지. 다시 뭐해서 생각해야 돼?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근데 평균치일 것 같지 않니? 1.5 될 것 같아, 난. 감각이야, 이게. 난 고등학교 때 그런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감각이 있던 거 기억나거든? 물릴 때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잘 찍었어. 자, BLV를 써보자. 근데 여기를 EL로 볼게. 다시 전부 다 몇 L로 볼게? EL로 볼게. 전부 다 EL은 정삼각형으로 볼게.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바깥은 0이라고 했죠? 바깥은 0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변할 때는 2L짜리가 움직였으니까 다시 몇 L짜리가 움직였으니까 2L 얘에서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B에 V는 필요 없죠. 다 V로 움직이니까 그냥 B하고 L만 쓸게. 다시 B하고 뭐만 쓸게? L만 쓸게요. V는 다 똑같으니까 2L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얘에서 얘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B 몇 L? 2L이야 똑같이. 여기 2L이야 진입하는 자기장면의 수직인 이쪽 진행의 수직인 선을 L로 볼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2B에서 얘를 빼주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B L 잠깐만 얘에서 얘를 빼주는데 마이너스 B지? 그리고 2L이고 얘는 몇 L이야 역시? 2L이죠? 맞아요? 자 근데 요 부분 따로따로 해서 더해줘 버릴 거야. 알겠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L 부분이지. 다시 얼마 부분이야? L 부분인데 B에다가 0이니까 0에서 B를 빼주면 어떻게 나타나? B가 될 거고 L이 들어갈 거야. V는 똑같으니까. 여기도 지금 L 부분이고 요 부분만큼 요 부분이 빠져나오고 요 부분 따로 생각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럼 요 부분은 L만큼이고 뭐만큼 변했어요? 2B만큼 변했죠. 0에서 마이너스 2B를 빼주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니까 2B만큼이고 L만큼이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3BL이 돼야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1대 1대 2대 1.5라는 거 성립하죠. 그래서 몇 배를 해버리면? 2배를 해버리면 2대 2대 4대 3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 찾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그럼 어떤 방법을 하셔야 돼요? 칸을 1, 2 나눠놓고 뭐 할 거예요? 칸마다 자기장 세기 비율을 그려서 푸는 방식도 있어요. 개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이거 설명하려면 내가 그 친구한테 15분을 때려 박아야 되거든? 그 설명하는데 그림 그리는 것만. 내가 설명한 거 15분 그리고 너 그려봐라 하면 20분 걸리니까 35분 투자해서 오셔야 돼요. 알겠어요? 투자할 생각하시고 개별적으로 오세요. 알겠어요? 브라보 쓰는 게 훨씬 더 편한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BLV 쓰는 게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일일이 그려줘야 되거든 내가. 그럼 이거 한 문제 푸는데 몇 분은 걸리더라도 35분 풀더라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게 나을 거거든. 알겠어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오레마더텅은 가지고 있죠? 자, 오레마더텅을 좀 풀어볼까요? 자, 7분, 8분밖에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요. 어우, 쉽다. 자, 15분 풀어보세요. 오레마더텅 197페이지 15번. (16번) (18번도) 풀어보세요. 오늘 배운 유형입니다. 15, 16, 18.
자, 너희들이 어떤 걸 헷갈려서 문제가 오래 걸렸는지, 그거 고민 좀 해보시고, 전부 다 1분 30초 컷이에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자, 보세요. 자, 1분 30초 안에 다 풀었어야 되는데, 얘도 V로 움직이고, 얘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V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V로 움직이는 거고, 이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일단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V로 움직이는데, 이때 진입하는 건 얘는 L로 가고 얘는 뭐 2L로 갔나 보지 하시면 돼요. 2L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작을 수도 있지만 L보다는 커. 자, 그러면, 여기는 자기장력이 다 똑같은 B라고 하면, 여기는 0이고, 여기도 0이기 때문에 B는 똑같은데, V도 똑같은데, L 부분만 차이 나타나잖아. 다시 뭐가 차이 나타나? L 부분만 차이 나타나잖아. 그리고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전류 방향이 바뀌어야 돼. 다시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하나의 자기장 영역에 들어올 때랑 나올 때는 전류 방향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바뀌어야 돼. 얘가 X라면 반시계, 나올 때는 뭐가 돼? 시계. 얘가 동그라미라면 시계고 나올 때는 반시계 되거든. 들어올 때 나올 때는 무조건 전류 방향이 반대야. 알겠어요? 하나의 자기장 영역에서는. 자, 뭐 다른 내용이 없어요. 0.5초일 때 금속고리에 시계 방향 의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돼 있는데 수직으로 어떻게 되는?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게 주어졌네. 그럼 X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증가하는 상황이고 X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감소하는 상황. 얘는 무슨 시기야? 반시계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시기가 되는 거야. 0.5초일 때는 0초에서 1초 사이니까 무슨 방향으로 흘러야 돼?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땡. 2초일 때 금속고리 유도전류 흐르지 않는다는 거 맞지? 왜 안 흘러? 내부에서는 회전을 하든 지랄을 하든 면적하고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아. 자속이 똑같다고. 그럼 자속의 변환이 있던 거야, 없던 거야? 없던 거지. 다시 자속의 정의가 뭐라고? B 곱하기 뭐라고? S란 말이야. 그럼 통과하는 면적도 똑같고 자기장의 세기도 똑같기 때문에 통과하는 개수는 변한다고 봐야 돼? 안 변한다고 봐야 돼? 안 변한다고 봐야 돼. 자속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전류 흐르지 않는 거야. 금속고리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0.5초일 때가 커? 3.5초일 때가 커? 브라보 서비는 누가 더 커? L이 큰 쪽이 크지? 그치? 그래서 3.5초일 때가 더 크니까 얘도 틀렸어. 답은 니은 하나뿐이 없다라는 거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거 판단은 선생님은 한 30초? 면 풀어. 알겠나요? 네. 어려운 내용이 그만큼 아니라는 거죠. 니들이 뭔가를 못 외우고 뭔가를 이해를 못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얘는 뭐 써야 되는 거니까 이 하나의 영역을 똑같은 단면적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반 잘렸기 때문에 중심을 지나니까 딱 반원이야. 이 반원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에다가 1영역의 기울기를 써주는 거야. 몇 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S도 S 곱하기 마이너스 몇 분의 1? 2분의 1. 여기도 반원 똑같은 원이니까 여기도 S 곱하기 1영역이니까 1영역 안쪽에서니까 마이너스 몇 분의 1? 2분의 1 써주고 여기는 그러면 2영역에 들어가는 건데 반원이니까 S 곱하기 몇 분의 1?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자속 변화가 없지만 얘는 요만큼의 변화가 있어서 S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만큼의 유도전류가 흘러. 이 고리에는. 근데 얘는 X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고 X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을 때는 시계, 증가하고 있을 때는 반시계. 그럼 시계와 반시계의 세기가 똑같을 때는 전류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릅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는 뭘로 만들려고 하고 시계로 만들려고 하고 얘는 반시계인데 세기가 똑같을 때는 안 흐르려고 해요. 알겠어요? 하나의 고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서. 그래서 P 중심에 중위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 유도전류를 판단하래. 다시. 유도전류? 자, P의 중심에 중위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 T0초일 때야. T0초일 때, P의 유도전류. 얘구나, 얘. 얘의 유도전류. 다시 얘 뭐 만든다고? 뭐 만든다고? 시계로 만든다고. 그럼 유도전류를 시계 방향으로 잡아주면 엄지가 뭐가 되는 거야? 유도? 자기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X가 줄어드니까 X가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뚫고 들어간다고 해도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해석은. 어떤 걸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 만드는 거 맞고 Q에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것도 맞아요. 니은도 맞아요. 1과 2에서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크기는
Q에서가 P에서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1과 2에 의해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크기야. 자기 선속의 크기 T0 초일 때 T0 초일 때 T0 초일 때 얘는 얼마 흘러요? 2.5B만큼이 자기장의 세기가 통과하네요. 다시 T0 초일 때 여기에는 얼마만큼 생겨요? 2.5B. 근데 X로 생기죠? 맞아요? 여기도 X로 2.5B 생기죠? 1영역이니까 얘만 1영역이 아니라 여기 부분도 1영역이니까 그쵸? 그럼 얘랑 똑같은데 얘도 X로 몇 만들어요? 1.5B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P에는 요만큼의 2.5B, 얘는 2.5B, 1.5B, 2.5B에 1.5B 더하면 얼마만큼이 자기선속이야? 4만큼이 자기선속이, 얘는 얼마만큼 자기선속이야? 2.5만큼이 자기선속이니까 자기선속은 누가 더 큰 거야? 4가 더 큰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개별적으로 와서 해달라고 하세요. 난 수요일이 편해. 알겠나요? 수요일이 편한데 계약해서는 뭐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니들이 원하는 날짜에 내가 시간을 좀 빼가지고라도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자기장은 합성 자기장을 제외하고 좀 쉬워져야 됩니다. 다시 뭐 해줘야 된다고? 쉬워져야 돼. 어려운 상태로 내비두면 안 돼요. 이거 어려운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전자기호도 어려운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도록 내비두시면 안 돼요.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18번은 숙제로 풀어보시고 집에서 숙제로 너희들은 못 푸는 건 체크해 오시고 30번까지만 일단 해보자. 다시 몇 번까지? 마더텅? 30번까지만 좀 한번 해봅시다. 못 푸는 거는 그냥 체크해 오시면 돼요. 30번까지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아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체크해 오시면 돼요. 마이크 스피커 빼고 할까요? 그러면 7번부터 30번까지라고 합시다. 다시 몇 번부터 30번까지? 7번부터 30번까지로 합시다. 마더텅 7번부터 30번. 아, 숙제 하나 더 있어. 만자 기출픽 있죠? 기출픽 146페이지까지. 다시 몇 페이지까지? 146페이지까지. LED 나와 있는 거 푸지 마시고, 다시 뭐 제외? LED라고 나와 있는 거 제외야. LED 제외해서 풀어보세요. 숙제 2개예요. 만자기출픽하고 마더텅 2개입니다. 모르는 건 그냥 체크해 오시면, 모르겠어요. 체크해서 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질문하세요. 다음 시간에. 아, 그리고 오늘 뭐도 못했어? 합성자기장 문제를 못 풀어줬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질문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